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19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지름이 75mm인 관로 속에 평균속도 4m/s로 흐르고 있을 때의 유량은? 라고 묻고 있고요. 보통 유량은 단위가 뭐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량의 단위는 미터 3승 per sec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kg/s로 나와있죠. kg/s를 묻고 있다는 것은 질량유량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유량의 공식 미리 적어놨고요. 그러면 우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을 우선 먼저 적어주고요. 문제풀이 할 때 반드시 선생님이 반복하고 있는 얘기는 계속 공식을 적어놓고 그 다음 숫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적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지금은 비중이라든가 밀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밀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선생님은 물의 밀도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의 밀도는 1000이기 때문에 100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왜냐면 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둥근 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인데 d는 75mm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고치면 0.075 제곱이 됩니다. 단위 환산은 해설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V는 유소이기 때문에 4죠. 해서 계산기에 넣어서 두드려 보면 약 17.67이 나오네요. 해서 보기를 보면 보기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67 kg/s고 만약에 kg/s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AV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kg/s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 유량을 구한다는 거, 반드시 이 단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지름이 다른 두 개의 피스톤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1부분의 피스톤의 지름이 이 부분의 2배일 때 각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F1과 F2의 크기의 관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파스칼의 원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P1이 있겠죠. 누르는 힘. P1이 있다면 여기 해당하는 P2도 같다는 것이지. 두 개는 같다. 왜냐하면 누르는 만큼 올라오는 거니까 P2는 같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체 같은 경우에는 P라고 압력을 나타낼 때는 감마 H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압력의 의의는 무엇이냐?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의의도 당연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그럼 식을 그대로 한 번 더 적어주는 겁니다. P1은 P2, 그러니까 A1분의 F1은 A2분의 F2다. 그럼 이를 또 정의하면 4분의 파이 D1 제곱분의 1 F1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파이 D1 제곱분의 4 F1이 되죠. 즉 파이 D1분의 4 F1.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분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안쪽에 끼리 곱은 분모로 가는 것이고요. 바깥쪽에 곱은 이렇게 분자로 간다는 거. 반드시 이제 분수에서 분수가 분모 분자가 또 분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선생님같이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하는 연습을 먼저 해두시고 이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만의 요령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로 돌아와서 그래서 2분의 제곱 4F2 라운후 이제 식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거는 지워줍시다. 이제 지워주면 이제 D1 제곱분의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F1 D2 제곱은 F2 D1 제곱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근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D1은 D2죠. 이 부분이 2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D1은 이 D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식을 셀 줄 알아야겠죠. D1은 이 D2다. 왜냐면 1부분의 지름이 이 부분 2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D1을 이 D2로 고치면 F1 D2 제곱은 F2 곱하기 4 D2 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면 D1을 이 D2로 넣어주면 제곱을 해주면 4D2 제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D2 제곱이고 그렇게 날려주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F1은 다 F2가 된다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1부분의 피스톤의 지름이 2부분의 2배라는 문구를 보고 D1은 D2라는 관계식을 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 2D2라는 것을 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입니다. 용량 2000리터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노즐 압력 390kPa, 노즐 구경 2.5cm를 사용하여 방수한다면 소방차 내에 물이 전부 방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라는 문제고요. 이렇게 분당 방수량 관련 식을 우선 선생님 소개를 하고요. 이 식을 중요시해야 되는 건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단위가 보통 것들과 다릅니다. 달라. 보통은 유량은 어떻게 쓰냐? 방수량은 미터 3승/세크를 쓰지만 이 식에서는 리터 퍼 미닛을 사용한다는 거. D, 지름도 마찬가지죠. 지름은 원래는 미터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밀리미터를 단위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P도 파스칼이 아닌 메가 파스칼을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위들.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다른 식들과 다르게 독특한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우선은 시간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당 얼만큼 방수를 하는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분당 방수량은 Q는 그대로 식을 한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0.653 써주고 밀리미터는 2.5c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5제곱을 써야겠죠. 2.5cm 25mm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루트 10 곱하기 390kPa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메가파스칼로 고치면 1000을 나눈 0.39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865.98 단위는 뭐죠? 리터 퍼 미닛이라는 거. 이제 분당 방수량을 구했고요. 이제 시간을 구하겠죠. 시간은 Q분의 총량이겠죠. 용량이겠죠. 왜냐면 용량 2000리터에서 1분당 얼마나 나간지를 나눠주면 그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용량은 몇입니까? 전체 용량은 2000이고 1분당 805.98이 나간대요.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2.48미닛이 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분이고 0.48미닛이죠. 0.48미닛은 0.48 곱하기 60을 해주면 약 29초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값은 보기 1번인 6분 26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단위 환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책의 밑에 부분을 보면 선생님이 풀이 마지막 부분에 단위 환산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압력 구경 시간 다 단위 환산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글로브 밸브에 의한 손실을 지름이 10cm이고 관마찰 개수가 0.025인 관의 길이로 환산하면 상단 길이가 40m가 된다. 이 밸브의 부차적 손실 개수는 이라는 문제고요. 관의 이제 상단 길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일단 상단 길이가 나오고 부차적 손실 개수라는 단위가 나왔다 하면 관의 상단 길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식은 적어놨고 단위나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선생님이 따로 해설에 적어놨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풀이로 들어가면 부차적 손실 개수는 K죠. K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선 기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름은 10c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로 고치면 0.1이고요. 상단 길이는 40m이기 때문에 40을 써주고 관마찰 개수는 0.025라고 했기 때문에 0.025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이냐? 정답은 4번인 보기 10이 정답이 된다는 거. 보기 4번인 10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전 양정이 60m, 유량이 6m 3승 퍼 미닛, 효율이 60%인 펌프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 주어져 있고 식은 이렇습니다. 펌프의 소요 동력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펌프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수동력, 두 번째 축동력, 세 번째 소요동력이라고 있고요. 각각 적어주면 식을 이거는 이렇게, 축동력은 이렇게, 소요동력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수동력, 축동력, 소요동력인데 세 가지로 나누신다.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개를 미리 소개해준 이유는 실기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기 위해서 축동력을 묻기도 하고 수동력이라고 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요동력, 펌프에 그냥 작동시키는 동력이죠. 작동 동력을 소요동력이거든요. 그 소요동력에 대한 식을 적어주는데, 자, 일단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요. 이제 해당하는 수치를 적어주는 겁니다. 간만은 비중량을 의미하는 건데, 비중량이 문제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킬로와트가 있죠. 킬로와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물의 비중량을 9800이 아닌 9.8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9800을 쓴다. 9800을 쓰면 나중에 1000을 나눠서 킬로와트로 환산해 줘야 되는 거 얘기를 해주고요. 유량은 지금 보면 미터 3승파 미니시죠. 그러면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서 60분의 6을 넣어주고요. 양장은 60m죠. 6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은 60%죠. 60%라는 것은 효율은 0.6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상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퍼센트가 보통 100을 곱해준 값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이렇게 해서 0.6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럼 선생님은 K, 전달 개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달 개수가 없다. 그럼 전달 개수는 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빼고 그냥 1이라 잡고 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넣어보면 98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98kW라는 거 계산을 하면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을 좀 풀시다 보면 단위 환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단위 환산이라고 해서 밑에 칸을 다 빼놓아서 공간을 화려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린다 단위 환산이 하면 선생님이 보여준 단위 환산 부분을 환산하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 소방유체역학 2019년 4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